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요, 네, 허위 세금 계산서, 네, 그러니까 가짜 계산서죠. 네, 부풀린 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솔깃해요. 음, 매입이 항상 모자르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그쵸. 줄이고는 싶고. 네, 그래서 아는 분들끼리 끊기도 했었고, 음, 이제는 뭐 더 나아가서는 소개도 받고, 음, 본인이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뭐 밴드나 텔레그램 이런 쪽이 많대요. 네, 그런 쪽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세법상은 이제 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보다 많이 끄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는 이 사람과 거래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끊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아예 거래가 없는데 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하셔서 문제가 되시면, 세무조사나 아니면 해명 안내문을 받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거래가 없으셨던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동안 신고했던 내역에 대해서 다 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세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벌과금이나 혹은 형사 고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네. 행위 자체도 당연히 되게 안 좋은 거지만, 네. 금액은 한 어느 정도로 보나요? 그 조세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금액은 이제 과세 기간별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비율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게 어떤가요? 어려운 부분인가요? 국세청 입장에서?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적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국세청의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적발이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서는 계속 줄줄이 이어나가는 거니까 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뭐 1년치부터 뭐 수년 전 것도 네. 줄줄이 고구마처럼 잡힌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폭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보통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어, 내가 거래했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거래라는 거는 서로 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거래한 상대방 업체가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미 다른 그 거래처의 세무조사로서 우리의 거래가 결론이 난 상황으로 해서 내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거래가 사실이 아닌 거래라고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내가 입증하기라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분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거래 사실 확인서도 받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앞단에 이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국세청에서 요청을 하는데 네. 거래한 게 얼마인데 중요한 건 수수료만 달랑 보낸 거예요. 네. 뭐 3%에서 뭐 7% 네. 네.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평균 한 5% 정도 되는 것 음.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어쨌든 받았는데 그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늦었다고 뭐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어쨌든 내가 실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부분이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파악을 하시고 사실이 아닌 거래는 인정하셔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은 소명자로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또 직접 하시긴 쉽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팀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 한두 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혼자 대응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테고 네. 그리고 그걸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은 거짓말이 더해지는 거니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같이 이렇게 혼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차라리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